안녕하세요.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선입니다. 오늘은 어제 나스닥 반등이 상승의 트리거일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15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부자연구소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8월 인플레 지표 소화, 주식 올라가고 달러 떨어지고 채권 혼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74%, S&P 500 지수는 0.34%, 다우존스 지수는 0.10% 오르면서 주식이 반등했죠. 메인 이슈입니다. 어제 나스닥 반등이 상승의 트리거일까? 어제 반등의 트리거는 PPI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0.1% 하락했으며 8월 PPI는 전년 동기 대비 8.7%였지만 전월 9.8%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었고요. 이에 나스닥은 0.74% 올랐습니다. 그제의 CPI 8.3%와 반대되는 통계가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PPI가 반등의 트리거일까요? CPI로 나스닥이 5% 떨어진 그제 장 막판에 미국 개미들이 들어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저가 매수세죠. 주가가 떨어지자 개미들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입니다. 어제 PPI 결과도 있었겠지만 이런 반등은 개미들이 끌어올렸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의 반등이 이번 주 내내 지속되려면 의미 있는 상승세가 있어야 합니다. 나스닥이 5% 떨어지고 0.74% 올랐다면 완전한 반등은 아닙니다. 반등이 미미해서죠. 최소한 떨어진 만큼은 다시 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오른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 사후적으로 PPI와 미국의 개미들 투자가 트리거일 것이라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 트리거를 아는 것은 사후적으로 아는 것이지 투자의 판단에 전혀 도움은 안 됩니다. 왜 우리가 트리거의 원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다음 주 FMC까지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를 예측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거나 팔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리거는 사후적으로 밝혀지니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니 자꾸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하고 투자하면 결국 돈을 잃게 됩니다. 개미와 연준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저는 연준이 이길 것이라고 봅니다. 연준은 긴축을 할 것이고 결국 유동성은 마릅니다. 유동성이 마르면 주식은 떨어질 것이죠. 연준이 스탠스를 바꿀 때가 진정으로 주식이 오를 때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클 때 원칙이 없다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다 빨리고 맙니다. 지금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 면에서 매뉴얼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오늘 주식이 떨어질지 오를지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매뉴얼을 따른다면 애플이 지금보다 두 단계 상승인 172.91달러까지 올라가면 올인하면 되고 145.61달러까지 떨어지면 10%를 더 사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주식에서 감정적인 투매를 막는 방법. 주식은 멘탈 싸움이라 합니다. 그런데 왜 주식이 멘탈 싸움일까요? 주식은 자연현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연현상은 감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천체의 움직임을 비롯해 모든 자연현상은 항상 일정하게 움직입니다. 자연현상은 그래서 규칙적이죠. 규칙적이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이 순환을 합니다. 이것은 지구의 자전축이 약 23.5도 기울어져서 그렇습니다. 6월에서 8월에는 태양이 북반구를 중점적으로 비추므로 북반구는 여름이 되고 남반구는 겨울이 됩니다. 6개월 후에는 반대로 변하죠. 그러니 우리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온다는 사실을 압니다. 따라서 더운 여름에 추운 겨울을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자연현상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의 등락은 인간의 감정이 개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주가 지수가 숫자로 표시되니 마치 과학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인간의 감정이 녹아있는 숫자입니다. 인간이 돈에 대한 대해 갖고 있는 탐욕과 공포의 숫자이죠. 탐욕과 공포는 자연현상과 달리 불규칙하므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단순히 50%의 확률인데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식이 좋은 점은 모든 상황이 숫자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공황에서 공포를 숫자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공황을 알고 싶다면 대표적인 공황의 숫자를 분석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공황인 2000년 닷컴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12년 미국 신용 등급 위기 등 각종 위기의 숫자를 긁어오면 됩니다. 각 공황의 시작은 한 달에 최소 나스닥 마이너스 3%가 4번 이상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에 나스닥 마이너스 3%가 4번 뜬다면 위험 신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률이지 과학은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 얼마나 떨어질지는 모릅니다. 다만 공황은 한 달에 4번에 마이너스 3%가 떴으니 확실히 대응해야 하는 통계적인 숫자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런 통계적인 숫자를 알고 있다면 무엇이 유리합니까? 성공할 확률이 아닌 망할 확률을 현저하게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오르는 와중에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떠서 모든 주식을 팔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주식이 올라 배가 아픈 포모는 있어도 주식으로 망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이 망할 때는 언제입니까? 손절을 못할 때입니다. 주식이 떨어지는데 안 팔고 버티다가 50% 이상 폭락하면 바닥에 팔고 주식판을 떠나는 것이 망하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공포에 질려 떨어지면 팔고 오르면 사다가 계좌가 녹는 것입니다. 마바라들의 말을 믿고 잡주를 사서 떨어지는 주식에 물타기를 하다가 영원히 산 가격까지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손절을 잘하면 위와 같이 허망하게 전 재산을 날리는 일은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위험한 때를 잘 넘겨야 합니다. 위험한 시기를 지나면 꾸준히 올라가는 상승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승기에 돈을 벌면 됩니다. 그러나 위험한 때 잘못된 선택을 하면 주식 몇십 년을 했어도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이 주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주식을 하면서 손절을 잘하라고 한다면 너무 애매하고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은 팔 때와 살 때의 기준을 나스닥 40년간의 데이터를 검증하여 세세하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지키면 실수가 적습니다. 실수가 적다는 말은 크게 손해를 안 본다는 뜻입니다. 주식에서 공격을 최대화하는 것이 아닌 수비에서 손실을 줄여야 부자가 됩니다. 10억 원에서 50% 떨어지면 5억 원이죠. 그런데 다시 원금인 10억 원이 되려면 5억 원에서 2배가 올라야 10억 원이 됩니다. 한번 떨어지면 5억 원의 모수가 작아져서 5억 원으로 모수가 작아져서 2배의 힘이 들기 때문이죠. 즉 떨어질 때는 50%의 힘밖에 안 들지만 올라갈 때는 2배의 힘이 듭니다. 그러니 손실을 줄이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농구에서도 공격 잘하는 팀보다 수비 잘하는 팀이 우승을 하는 이유입니다. 평소에 매뉴얼을 달달 외워 익혀두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처음 당해보는 일이니 당황하다 연기에 질식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소화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사용하는 법을 익히며 연기는 어떻게 피하는지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 갑자기 떨어지면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다 시간만 가고 결국 팔 시기를 놓치죠. 결국 너무 많이 떨어져 팔 수도 없는 지경까지 갑니다. 그리고 예전에 왜 팔지 않았을까 후회하죠. 매뉴얼을 익혀두었다면 위기의 순간에도 이성적으로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꼭 매뉴얼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면 됩니다. 단 자신만의 원칙은 주목구구식이면 안 됩니다. 매뉴얼에서 공황의 대처, 손절의 원칙, 분할 매수, 재매입 등은 모두 나스닥의 40년간의 데이터를 근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자신만의 원칙이 기존의 매뉴얼보다 더 정교하게 데이터를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정말로 위험을 피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죠. 웬만한 주먹구구식 원칙보다 매뉴얼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매뉴얼을 따를 거면 자신의 머리를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매뉴얼을 따르려면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사고 팔아야 합니다. 인간은 공포에 질려 살 때와 팔 때 모두 망설입니다. 결론입니다. 자신만의 원칙이 없고 주식시장이라는 정글에서 살아남으려면 최소한 매뉴얼을 익히고 따릅시다. 원칙도 없고 매뉴얼도 따르지 않으면서 주식을 하는 것은 맨몸으로 맹수들의 무리와 맞서는 자살 행위입니다. 잘못된 내 판단으로 인해 그동안의 피와 땀으로 모아놓은 소중한 내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어제 나스닥 반등이 상승의 트리거일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